그 순간 멀리서 다시 이상한 불빛이 번쩍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강렬했다. 준호가 손을 들며 말했다. 멈춰. 저건 우리가 찾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도연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불빛을 응시했다. 형, 저건 분명 사람 불빛 같아. 구조될 수도 있잖아.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영미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도연아, 가지 마. 느낌이 이상해. 그러나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손을 놓았다. 우리가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다. 불빛은 점점 더 강하게 깜빡였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다 같이 하자. 터지지 말고 손을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마.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가을 계룡산 입구.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산길 초입을 붉게 물들인다. 산은 여전히 웅장하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 서 있는 한 노모의 눈빛은 쉰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준호 엄마 박정자는 작은 제단 앞에 앉아 흰 천을 펼친다. 작은 사진틀 속의 아들은 아직도 20살 청년의 얼굴 그대로 남아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준호야,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했다. 매년 이맘때면 이 자리에 와서 산에게 아들을 불러내듯 기도했다. 작은 향로에 불을 붙이며 박정자는 손을 모은다. 30해가 지났구나.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널 기다린다.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끝은 세월로 인해 굳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날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의 울림이 되어 길게 번졌다. 향에 불을 붙이자 얇은 연기가 사뿐히 올라갔다. 연기는 산허리를 따라 흘러 잠깐 길을 잃다 다시 모였다. 32회의 기다림이 한 줌 연기처럼 부서져 갔다. 정자는 도시락을 꺼내 김밥을 한 칸씩 정성스레 올렸다. 내가 시험 끝나면 꼭 해달라던 그 김밥이다. 말끝이 떨리자 손등의 혈관이 더 도드라졌다. 산새 한 마리가 이마 위로 휙 지나가며 까맣게 그늘을 남겼다. 올해는 좀 더 가까이 와보렴. 정자의 속삭임은 기도이자 주문이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바늘처럼 스며들었다. 그 빛은 오래전 젊은 얼굴들을 꿰매듯 흔들렸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재단의 촛불을 훑고 지나갔다. 촛불이 작게 떨다 다시 중심을 찾았다. 정자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세었다. 한 해, 또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 숫자는 끝없이 늘어나는데 얼굴은 늘 같은 데서 멈췄다. 그때 자갈길 끝에서 발소리가 한 점씩 찍혀왔다. 김성호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어깨를 약간 굽혀 인사를 올렸다. 이모님, 올해도 같이 뵙습니다. 정자는 미소인지 주름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고마우이 성호야. 내가 오면 덜 추운 것 같구나. 성호는 꽃을 내려놓고 사진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끝이 유리면에서 잔잔히 떨렸다. 영미도 저 웃음으로 내 머릿속에 묶여 있어요. 그는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접힌 메모를 꺼냈다. 그날 도시락 싸겠다고 엄마를 졸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정자는 한숨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애들은 늘 무엇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 산길 아래서 낯익은 경적이 짧게 울렸다. 이성민이 경찰 제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올랐다. 그의 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곧았다. 어머니, 올해 경계선 주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는 손을 모으고 감사의 고개를 깊게 숙였다. 매해주니 내가 죄송하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할 일 아닙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직업의 단단함과 동생을 잃은 연약함이 동시에 있었다. 정자는 재단 옆 작은 상자에서 낡은 리본을 꺼냈다. 이건 준호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고 뛰던 거다. 리본은 햇빛에 발의 색이 첫눈처럼 희미했다. 성우는 그 리본을 잠시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만지면 소리가 날 것 같네요. 정자는 리본을 사진틀 옆에 조심스럽게 묶었다. 매듭은 작지만 오래 버틸 수 있게 꽉 조여졌다. 멀리서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군가는 음악을 틀었고 누군가는 배낭끈을 조였다. 그 소리들 사이로 낯선 정적이 가끔 고개를 들었다. 정자는 그 정적을 알아보는 사람처럼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도 이렇게 선선했지. 성민이 고개를 들어 하늘에 구름을 세웠다. 기상기록을 보면 그날도 저기압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기압을 모르죠. 다만 사람이 흔들릴 뿐.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덧붙였다. 흔들린 건 우리 마음이고 흔들리다 부러진 건 시간이지요. 정자는 작은 종이를 꺼내 펜을 뉘었다. 글씨는 굽었지만 한 획 한 획은 정확했다. 준호야, 잘 지냈니? 엄마는 너 없는 계절들을 하나씩 지나왔다. 비 오는 날은 내가 우는 것 같아 우산을 2개 폈다. 맑은 날은 내가 웃는 것 같아 그늘을 찾지 않았다. 어제는 내가 좋아하던 라디오 시그널을 들었다. 오늘은 내가 싫어하던 매운 찌개를 끓였다. 내일은 혹시 내가 문을 두드릴까 청소를 했다. 한 줄 한 줄이 재단 위에 놓이자 종이의 모서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성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올해도 산문 문주까지 오르실 겁니까? 정자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일어섰다. 발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가보마. 그녀의 발목엔 오래된 파스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세 사람은 재단을 정돈하고 산문을 향해 걸음을 맞췄다. 낙엽이 발끝에 쓸려 작은 단어가 되어 흩어졌다. 바스락, 바스락, 그리고 다시 침묵. 성우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테이프엔 흐릿한 글씨로 가을, 답사, 노래라고 적혀 있었다. 영미가 친구들과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그는 작은 휴대용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기계는 한번 기침하듯 소리를 내더니 낮은 잡음을 뱉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합창이 시간의 먼지를 뚫고 나왔다. 산에 올라서면 우리 한 번 더 웃자. 정자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걸었다. 웃는 소리는 멀리 간데도 돌아오는 법이지. 성민은 플레이어의 시간을 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기록은 소실되지만 음은 남습니다. 산도 소리를 기억하겠죠. 산길은 조금씩 좁아지고 나무들은 가지를 맞대며 골목을 만들었다. 햇빛은 그 골목에서 모양을 바꾸다 금세 사라졌다. 정자는 손바닥으로 나무 껍질을 스치듯 만졌다. 얘가 그때도 여기 있었겠지. 나무는 오래된 열을 품고 있었고 껍질엔 작은 금이 많았다. 그 금 사이로 미세한 생이 오르고 내렸다. 성우가 발밑을 조심히 살피며 말했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기억이 꺼지지 않지요. 성민은 말없이 지도 앱과 지도를 번갈아 보았다. 종이 지도엔 붉은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빽빽했다. 이 지점들이 그날 마지막으로 통신이 잡힌 곳들입니다. 전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 말이 너무 적습니다. 정자는 숨을 골라 한 단어씩 천천히 꿰맸다. 그래도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지. 산문에 닿자 돌기둥에 얇은 이끼가 비단처럼 깔려 있었다. 정자는 돌을 손끝으로 문지르고 그 촉감을 오래 느꼈다. 차갑고 단단하고 아주 오래된 온도였다. 여기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지. 그녀는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
빈칸을 오래 들여다봤다. 빈칸은 문이었고 문은 떠난 자와 기다린 자의 다리였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정자의 표정을 살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실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으나 촛불의 잔향을 떠올렸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들이 다시 발을 떼자 기염 낮은 돌무더기 위로 햇빛이 조각났다. 돌의 그림자가 겹겹이 포개어져 마치 접힌 편지 같았다. 성민이 돌무더기 사이에서 작고 낡은 금속을 하나 집어들었다. 예전 수색 때 쓰던 호루라기 같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지도를 바꿉니다. 정자는 미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소한 것이 우리를 지탱하지. 산의 그림자가 길게 뒤로 넘어가며 낮이 서서히 기울었다. 멀리 골짜기에서 물소리가 밤을 예고하듯 낮게 흘렀다. 정자는 다시 제단 쪽을 돌아다보는 듯 잠시 멈췄다. 해가 짧아졌구나. 성우는 손목 시계를 보고 들숨과 날숨을 맞췄다. 시간은 늘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갑니다. 성민은 무전기의 상태를 점검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의 동선만 확인하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얘들아, 우리 이제 내려간다.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 가볍게 올랐다가 산의 굴곡을 따라 내려왔다. 돌아서는 순간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리본이 흔들리며 사진틀 모서리를 한번 스쳤다. 정자는 놀란 듯 멈추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알겠다. 내년에도 올게. 산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나뭇잎이 대신 박수처럼 흔들렸다. 세 사람은 천천히 하산길을 골랐다. 그늘과 햇빛이 교차하며 길 위에 바둑판을 만들었다. 정자는 그 판 위에서 한 칸씩 아주 오래된 수를 두었다. 집으로 또 다시 집으로 그리고 다시 산으로. 그 반복이 삶의 모양이자 기다림의 기술이었다. 계룡산의 능선이 마지막 빛을 빨아들이며 윤곽을 날카롭게 세웠다. 아까의 합창이 플레이어 속에서 한 번 더 미끄러졌다. 다시 만나면 우리 한 번 더 웃자. 정자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 더 웃자. 그녀의 어깨에서 기다림이 깊게 숨쉬었다. 그 기다림은 무거웠으나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었다. 정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준호야, 엄마는 내년 가을에도 여기 있을게. 내가 늦어도 괜찮다. 엄마는 오래 기다리는 일을 오롯이 배웠으니까. 바람이 마지막으로 제단 쪽을 쓰다듬고 골짜기로 사라졌다.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향의 잔내가 길을 표시하듯 남아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겹치며 천천히 내려왔다. 그림자들은 한때 다섯이었고 지금은 셋이었으며 언젠가 다시 다섯이 되리라 믿는 모양이었다. 저 멀리 주차장 불빛이 별처럼 떠올랐다. 사람들의 웅성임이 일상의 온도로 돌아왔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편지를 꺼내 가슴에 눌렀다. 종이의 모서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 아주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은 여전히 살아있는 청춘의 박자였다. 그리고 그 박자는 산의 심장과 나란히 동일한 속도로 밤을 향해 걸어갔다. 내년에 보자, 얘들아. 말이 끝나자 하늘 가장자리에서 얇은 초승이 떠올랐다. 그 빛은 작았지만 또렷했고 작지만 오래 남을 것 같은 모양이었다. 2025년 가을의 첫 밤이 그렇게 조용히 접혔다. 1993년 가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외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버스 차창에는 안개가 뿌옇게 스며 있었고 그 안에서 5명의 대학생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박준호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지도와 나침반을 꺼냈다. 얘들아, 오늘 코스는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내려올 때는 남쪽 능선을 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또렷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장도연이 뒤에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리더 준호 형이 있으니 길 잃을 걱정은 없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믿음이 묻어 있었다. 김영민은 창가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은 꼭 시 한 편을 써야겠어. 계룡산의 가을은 시어로만 담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은지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연필을 움직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잠든 마을 풍경이 연필 끝에 옮겨졌다. 은지야, 넌 왜 이렇게 조용하냐? 성우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미소만 지으며 그림에 다시 몰두했다. 이성우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들었다. 오늘 신문 봤냐? 정치면에 또 시끄럽더라. 세상은 변해야 한다니까. 그는 굵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세상을 더 낫게 만들자는 거잖아. 영미가 웃으며 대꾸했다. 성우야, 넌 언제나 너무 진지해. 산에 가는 날만큼은 세상 걱정 내려놔. 그러면서 작은 장난처럼 그에게 수첩을 흔들어 보였다. 버스는 산 아래 정류장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흙냄새가 확 들어왔다. 학생들은 배낭을 메고 한 줄로 내렸다. 준호가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자, 출발하자. 우리 길은 오늘 하루뿐이지만 꼭 기억에 남을 거다. 그들은 산 초입을 향해 걸어갔다. 새벽 햇살이 능선 위로 번지며 숲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도연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외쳤다. 와, 공기 진짜 다르다. 이게 진짜 여행이지.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계곡 너머로 번졌다. 영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이 바람은 마치 우리만을 위해 불어오는 것 같아. 성우는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언젠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이 하루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은지는 말없이 발걸음을 맞추며 산의 그림자를 스케치북에 옮겼다. 그녀의 연필은 종이 위에서 가볍게 춤추었고 곁눈질로 친구들의 웃음까지 담아냈다. 준호가 길 앞에 서서 말했다. 자,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함께 간다. 5명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아직 이른 가을의 냄새로 가득했다. 젖은 흙 냄새, 바람에 흔들린 소량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청춘을 배경처럼 감쌌다. 길 위에서 도연이 갑자기 가방을 열고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분위기 살려야지. 음악 없으면 등산 재미없잖아. 라디오에서는 90년대 초반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영미는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성우는 못 이기는 척 박자를 맞췄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오늘은 이 노래로 우리 팀 이름을 정하자. 그러자 영미가 재빨리 외쳤다. 노래하는 탐험대.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지만 5명의 웃음소리는 줄지 않았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시를 읊었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렸고, 누군가는 세상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걸 묶어 길을 안내했다. 햇살이 더 짙어지며 나뭇잎 사이를 뚫고 쏟아졌다. 그 빛은 5명의 어깨를 번갈아 감쌌다. 마치 산이 그들을 환영하듯. 영미는 다시 수첩에 글씨를 적었다. 오늘의 시작, 산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문장은 훗날 유일하게 남을 단서가 되리라는 걸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을 스쳐들어왔다. 박정자는 작은 상 위에 아들의 사진을 놓고 먼지를 닦았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가 떠난 지 벌써 30년이 흘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 글자마다 무게가 얹혀 있었다. 옆방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길게 이어졌다. 정자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지난달 기록을 펼쳤다. 오늘도 산에 다녀왔다. 사진 앞에서 김밥을 올렸다.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허전했다. 글씨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도연의 아버지 장철수는 좁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도연이 어릴 적 축구공을 들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도연아, 내가 있었다면 지금쯤 선생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굵었지만 끝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손바닥엔 여전히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던 감각이 남아 있었다. 한편 김영미의 집. 그녀의 오빠 김성호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영미가 대학 시절 쓰던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수첩을 조심스레 펼쳐 읽었다. 산은 우리를 부른다. 오늘의 바람은 내일의 희망이다. 짧은 글귀에 성호는 눈을 감았다. 영미야, 넌 늘 글로 세상을 밝히고 싶어 했지.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 더 이상 글씨를 읽지 못했다. 최은지의 사촌 동생 은주는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은지가 남긴 스케치 몇 장이 붙어 있었다. 잉크가 번진 선들은 아직도 젊음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은주는 붓을 들고 중얼거렸다. 언니, 내가 대신 그림을 그리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린 선만큼 단단하지가 않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시회를 같이 열었겠지. 이성우의 동생 성민은 늦은 밤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펼쳤다. 노란 종이에 빛바랜 잉크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가며 되뇌었다. 1995년 10월 21일 계룡산 탐방 중 연락 두절.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상처가 담겨 있었다. 성민은 깊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5가족의 기억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같은 산으로 향해 있었다. 계룡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5 청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박정자는 밤이 되자 불 꺼진 거실에서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집안을 거니는 아들의 모습 같았다. 준호야, 널 기다리는 엄마가 여기 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갔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을게. 성호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내가 따라갔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후회는 30년이 넘도록 그의 가슴을 죄었다. 술잔 속 액체는 흔들렸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철수는 새벽녘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찼다. 텅 빈 운동장은 울림만 남겼다. 공이 벽에 부딪히며 돌아올 때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도연아. 그 소리는 메아리쳤지만 아들의 목소리로 돌아오진 않았다. 은주는 화실에 남겨진 언니의 그림을 한 장씩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붙였다. 언니가 그린 세상 위에 내가 덧칠할게. 그녀는 붓을 움직이며 울음을 삼켰다. 그 붓 끝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고여 있었다. 성민은 서리를 덮고 무전기를 바라보았다. 형, 나 아직 여기 있다. 경찰이 아니라 동생으로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사건 지도를 꺼내 펼쳤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거야. 각자의 기억은 다른 방식으로 흘렀지만 모두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지점은 산이었고 실종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5가족의 마음속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산으로 향했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계룡산 숲길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나무 사이로 들어온 빛은 파편처럼 흩어져 길 위에 떨어졌다. 5명의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그 길을 오르고 있었다. 박준호가 맨 앞에서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는 지도와 나침반을 손에 들고 길을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은 남쪽 능선을 타고 올라 정상까지 간다. 돌아올 땐 북쪽 계곡으로 내려오자.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다. 뒤따르던 장도연이 허리에 손을 얹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리더가 있으니 든든하네. 혹시라도 길 잃으면 책임져야 돼.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김영민은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부터 다르다. 이 느낌 꼭 시로 남겨야겠어. 그녀는 펜을 꺼내 빠르게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가을은 산에서 더 짙게 온다. 오늘의 바람은 어제와 다르다. 최은지는 뒤에서 묵묵히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길가에 선 나무,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 그리고 앞서 걷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빠르게 그려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살아있는 기록의 힘이 있었다. 이성우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접힌 면을 펴들었다. 신문에는 1995년의 사회 이슈들이 가득했다. 봐라, 요즘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커지고 있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굵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지. 영미가 그의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성우야, 제발 오늘만큼은 세상 걱정 내려놔. 산에서는 그냥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 그러면서 그녀는 수첩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의 기록은 정치 얘기 말고 웃음으로 채우자고. 그 순간 도연이 웃음을 터뜨리며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분위기 좀 살리자. 요즘 인기 차트 1위 노래 들어야지. 라디오에서는 1995년의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리듬이 숲속 공기와 섞이며 모두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영미는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 노래는 진짜 세대를 넘어도 남을 것 같아. 도연이 장난스럽게 춤을 추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오늘 하루는 평생 기억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다짐 같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컸다. 성우는 나무 기둥에 기대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그렇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진 전부다. 은지는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친구들의 웃음, 이 공기, 이 빛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게 남겨야 해.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지만 5명은 힘든 기색보다 웃음을 더 자주 나눴다. 도연은 땀을 닦으며 농담을 던졌다.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제일 먼저 소리칠 거야. 내 힘으로 올랐다고. 영미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다. 그러면 내가 시로 그 소리 기록할게. 도연 산의 주인이 되다. 모두가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준호는 지도를 접고 앞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얘들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와. 거기서 도시도 내려다볼 수 있을 거야. 말이 끝나자 5명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햇살은 점점 강해지며
숲길을 환하게 비췄다. 빛은 5명의 어깨 위를 번갈아 덮으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했다. 영미는 다시 수첩에 글귀를 남겼다. 우리는 지금 같은 길 위에 있다. 웃음과 땀이 뒤섞여 청춘의 기록이 된다. 그 문장은 훗날 남겨질 마지막 흔적 중 하나가 되리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늦은 오후 작은 신문사 자료실. 낡은 서류철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은퇴 기자 한명수가 두꺼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그는 손때 묻은 신문 뭉치를 펼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박정자와 김성호 그리고 이성민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상자 속에서 꺼내지는 종이 한 장 한 장에 꽂혔다. 한명수가 오래된 신문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계룡산에서 대학생 5명 실종 대대적 수색에도 흔적 없어. 정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신문 속 날짜는 1995년 10월 23일. 그녀의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날 이후였다. 성우가 손가락으로 기사를 더듬으며 읽었다. 당시 경찰과 군이 나흘간 수색했으나 신발 한 짝과 찢어진 가방만 발견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다. 성민은 조용히 기사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흑백으로 흐릿하게 인쇄된 수색 현장의 사진. 산을 뒤지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 모여 선 가족들의 어두운 표정. 저기 서 있는 게 우리 엄마다. 성민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작은 실루엣을 짚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바로 알 수 있네. 정자는 눈을 감았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얼굴은 내 아들을 찾기 전까지 죽어도 못 웃는 얼굴이야. 한명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취재 수첩이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더듬었다. 실종 당일 주민 몇 명이 산에서 낯선 불빛을 봤다고 증언함. 그는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 성민은 곧장 메모를 꺼내 기록했다. 불빛 그게 당시에도 소문이었죠.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명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보도 지침이 내려왔거든. 추측성 기사로 확대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성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럼 그 불빛,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증거는 없을까요?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필름이 들어 있었다. 그날 취재 중에 찍은 사진인데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어. 흐릿하긴 하지만 조심스레 필름을 빛에 비추자 희미하게 빗줄기 같은 형체가 보였다. 숲 사이에서 번지는 불규칙한 광채. 정자는 손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게 저거였을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래된 필름을 응시했다.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듯 말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서류에 묻혀있던 이 조각들이 언젠가 다시 세상에 드러날 줄 알았다. 성우는 손을 움켜쥐며 낮게 속삭였다. 영미야, 내 흔적이 아직 살아있구나. 끝내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정자는 사진틀을 다시 꺼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았다. 이제 조금은 가까워졌을까?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새로운 다짐의 기운이 번졌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다시 불이 붙는 순간 같았다. 해가 천천히 기울며
숲속 그림자가 길어졌다. 아침에 들뜬 웃음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배어들고 있었다. 박준호가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 들고 길을 확인했다. 여기쯤이면 능선이 나와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장도연이 곁눈질로 나무 사이를 훑으며 말했다. 형, 이 길 맞는 거야? 아까부터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아. 농담조였지만 눈빛엔 불안이 비쳤다. 김영미가 웃으며 수첩을 덮었다. 길이야 뭐 다 이어져 있겠지. 산이 우릴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겠지.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으나 속으로는 긴장한 기색이 엿보였다. 최은지는 스케치북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낮은 휘파람 같기도 하고 멀리서 사람 목소리 같기도 했다. 들었어?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모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숲은 금세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가 더 섬뜩했다. 이성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해가 지기 전에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해. 산은 생각보다 무섭다. 그는 지도를 빼앗듯 받아들고 위치를 확인했다. 여기야, 분명히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가 같이 있잖아. 그 말이 잠시 안도감을 주었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떨어진 잎들이 길을 가득 덮어 발자국조차 가려졌다. 도연이 발을 헛디뎌 크게 휘청였다. 야, 깜짝이야. 바위가 갑자기 미끄럽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땀이 맺힌 이마가 떨렸다. 영미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은지가 다시 멈춰서며 속삭였다. 아까부터 누가 우리 뒤따라오는 것 같아.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숲속엔 그저 어둠과 나무 그림자만이 있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산에선 착각이 많아.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돼.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지금부터는 내가 앞장설 테니 다들 내 뒤만 따라와. 괜히 흩어지면 위험하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시 걸음을 떼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길가 바위 틈에 작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손수건 같았지만 색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미가 그것을 집어들며 말했다. 누군가 여기 다녀간 흔적 아니야? 손수건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급히 끼적였던 기록 같았다. 성우가 손수건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었다. 빛을 따라가지 마라.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람이 다시 불며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다. 낙엽은 마치 무언가의 신호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준호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장난은 없는 것 같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웃음은 더 이상 쉽게 나오지 않았다. 청춘의 설렘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얇은 커튼 너머로 비친 빛은 희미하게 떨리며 방 안을 비췄다. 박정자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작은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끓는 소리 사이로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소리는 기다림의 리듬 같았다. 정자는 밥솥을 열어 하얀 김을 확인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두 그릇을 꺼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준호야, 아침 먹자. 낮고 잔잔한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늘 놓여있는 젓가락 2벌이 있었다. 그 젓가락은 30해 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아들이 앉을 자리에 반찬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매울까봐 덜 맵게 했다. 그녀는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아들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을 마친 뒤 정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진 아들의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대학 노트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노트 한쪽에는 건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자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넌 늘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지.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여전히 자부심이 있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는 오래된 재킷이 걸려 있었다. 재킷 주머니에는 작은 연필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꺼내 들었다. 연필 끝은 닳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정자는 연필을 쥔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내 손이 이 연필을 잡던 게 엊그제 같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전이 되자 정자는 마을로 나갔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는 사진첩이 있었다. 시장 앞에서 만난 이웃들이 그녀를 보며 인사했다. 정자 씨, 오늘도 다녀오시나 봐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애들 보러 가야죠. 이웃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매일 계룡산 입구를 찾는다는 걸 모두 알았다. 정자는 산 입구에 도착해 제단을 정리했다. 향을 올리고 작은 꽃을 바쳤다. 준호야, 오늘은 날이 좋다. 하늘이 참 맑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스며들었다.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며 응답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웃음은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 다시 작은 불을 켰다. 촛불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벽에 춤을 추듯 번졌다. 준호야, 오늘도 다녀왔다. 내가 아직 산에 있더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도 갈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이 깊어도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 곁에는 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준호야, 엄마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아주 오래, 끝까지. 그녀의 숨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 세월은 그녀를 늙게 했지만 기다림만큼은 늙지 않았다. 그 기다림은 여전히 오늘의 젊음처럼 생생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갔다. 어둠이 숲을 천천히 삼켜가며 길을 지워버렸다. 5명은 바위 옆 평평한 자리에 모닥불을 피웠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며 파짓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박준호가 모닥불 옆에 앉아 지도를 펼쳤다.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확인하자.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게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장도연은 배낭에서 간식을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야, 이렇게 다 같이 모닥불 피운 게 얼마만이냐. 캠프 같네. 그의 웃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김영민은 작은 수첩을 꺼내 불빛 아래 글씨를 적었다. 산은 우리를 품는다. 오늘의 어둠은 내일의 빛이 될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다시 한 줄을 적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어도 웃음을 잃지 말자. 최은지는 스케치북을 펴고 친구들의 모습을 그렸다. 불빛에 비친 얼굴, 그림자, 그리고 흔들리는 불꽃까지 선으로 담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진지했다. 이성우는 불을 응시하며 낮게 말했다.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늘 말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의 말은 잠시 고요를 만들었다. 준호가 그 고요를 깨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바람이 불며 불꽃이 크게 흔들렸다. 멀리서 이상한 빛이 잠시 번쩍였다. 도연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봤어? 저기, 저 불빛 뭐야?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숲 사이 어둠 속에서 하얀 빛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랜턴 같기도 하고 불길 같기도 했다. 영미가 수첩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은지가 스케치북을 덮고 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산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따라가선 안 돼. 이건 위험하다. 그러나 도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불빛을 바라봤다. 혹시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잖아. 누가 먼저 산에 와 있었을 수도 있어.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확실치 않아.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불빛은 계속 흔들리며 그들을 유혹했다. 잠시 후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모닥불이 크게 타올랐다가 이내 작아졌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보였다. 영미는 급히 일기에 한 줄을 더 남겼다. 이 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녀가 펜을 놓자 갑자기 어둠이 몰려왔다. 하늘의 별빛조차 구름에 가려졌다. 숲속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려? 무슨 소리 같아? 귀 기울이자 나무 사이에서 바람과 섞인 낮은 울음 같은 소리가 흘렀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준호가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해. 그의 소나기가 단단히 도연의 팔을 붙들었다. 그러나 불빛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성우가 이를 악물며 낮게 말했다. 저건 인간의 불빛이 아니야. 순간 모닥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남은 건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5명의 그림자가 서로를 찾았다. 준호야, 여기 있지? 영미야, 손 좀 잡아. 성우야, 움직이지 마. 그러나 대답은 점점 희미해졌다. 누군가의 손이 잡혔다가 이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한순간씩 끊겨나갔다. 마지막으로 영미의 수첩이 불빛 한 줄기에 비춰졌다. 산은 우리를 품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품이 끝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계룡산의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5명의 청춘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다. 차가운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능선 위에서 잠깐 비쳤다가 금세 흩어졌다. 군 트럭과 경찰 차량이 산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이 확성기로 지시를 내렸다. 각 조별로 배치된 구역 확인하라. 수색은 정오까지 계속된다.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옆에는 영미의 어머니, 은지의 아버지, 도연의 형, 성우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가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울렸다. 가족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성우의 동생 성민은 어린 나이에 그 현장에 있었다. 그는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무전기 소리를 생생히 기억했다. 형은 꼭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의 손에는 형이 쓰던 작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군인들이 산으로 들어갔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긴 막대기로 땅을 뒤지며 나아갔다. 경찰견들이 냄새를 맡으며
흙을 파헤쳤다. 오후가 되어야 작은 흔적 하나가 발견되었다. 계곡 근처 바위 틈에서 찢어진 가방이 나왔다. 안에는 젖은 책 몇 장과 볼펜이 흩어져 있었다. 이거 준호 거 맞나? 경찰이 물었지만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다른 조에서 또 하나의 흔적을 들고 왔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사이즈와 색깔은 도연이 신던 것과 같았다. 도연의 아버지가 운동화를 붙들고 말했다. 이거 우리 애 거 맞아. 맞아. 그는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단서는 더 나오지 않았다. 군인들은 산의 능선을 따라 줄을 지어 움직였고 경찰은 무전기로 위치를 교환했다. 이상 없다. 북쪽 능선 확인 완료. 남쪽 계곡 수색 중. 아직 발견 못함.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해가 기울며 산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입구에서 촛불을 켜고 기다렸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불꽃은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약했다. 영미의 오빠 성우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동생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내가 어디 있든 꼭 살아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희망은 점점 옅어졌다. 군인들이 내려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수색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왜 벌써 끝내요? 아이들이 아직 산에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경찰은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족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이들이 아직 산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뿐이었다. 밤새도록 산자락에는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이어졌다. 촛불은 꺼졌다가도 다시 켜졌고 바람은 그 불꽃을 시험하듯 흔들었다. 그리고 어둠 너머 산은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끝내 말하지 않는 듯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촘촘히 감쌌다. 산 아래 임시본부에는 경찰차와 군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긴박한 공기는 숨막히게 흘렀다. 경찰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다. 각 수색조는 배정된 구역으로 이동하라. 안전줄 확인 필수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동시에 장비를 점검하며 산으로 향했다. 산 입구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박정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옆에서는 영미의 어머니가 연신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우리 애 꼭 살아있어야 해. 제발. 이성우의 아버지는 주먹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옆에서 어린 성민은 형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형, 금방 나오지? 형은 나랑 약속했잖아. 산 안쪽에서는 긴 줄을 지은 군인들이 낙엽을 헤치며 전진했다. 긴 막대기로 땅을 찔러보며 바위와 덤불 사이를 샅샅이 살폈다. 경찰견들이 앞서 달리며 흙냄새를 맡았다. 낮이 되어 계곡 근처에서 첫 발견물이 나왔다. 수색대원이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들고 내려왔다. 가방 하나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젖은 공책과 부러진 연필이 들어 있었다. 정자는 그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저건 준호 거야. 저 노트는 내 아들 거야. 그녀는 오열하며 가방을 끌어안았다. 잠시 후 다른 조에서 운동화 한 짝을 가져왔다. 흙에 젖고 끈이 끊어진 상태였다. 도연의 아버지가 그것을 붙들고 절규했다. 이거 우리 도연이 거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산허리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결정적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무전기에서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추가 발견물 없음. 군인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다.
어둠이 내려앉아 수색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마이크로 가족들에게 알렸다. 오늘 수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영미의 오빠 성호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부축했다. 이모님, 내일 다시 찾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조차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산 입구에서 촛불을 밝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꺼질 듯 말 듯 떨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박정자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지? 제발 견뎌다오. 엄마가 널 찾아낼 때까지.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산은 다시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듯. 늦은 밤 작은 술집 안. 낡은 전등이 희미하게 빛을 흘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잔들이 놓여 있었다. 김성호가 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따라 내가 따라갔더라면 달라졌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박정자는 맞은편에서 고개를 저었다. 내 탓 아니야. 산이 아이들을 데려간 거지.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아프게 흔들렸다. 성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동생은 늘 씩씩했는데 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술집 안은 다른 손님도 없이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만이 배경을 채웠다. 이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형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합니다. 집 문 앞에서 돌아보며 웃던 얼굴.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동생으로서 끝까지 찾을 겁니다. 정자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내가 아직 믿고 있으니 우리도 버틸 수 있지. 성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난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영미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한 장을 펼쳐 읽었다. 오늘의 바람은 내일의 희망이 될까? 성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동생은 늘 미래를 꿈꿨는데 난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네. 정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다 똑같아. 나도 준호가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 문을 매일 열어둔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술집 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다. 잠시 불빛이 흔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지만 들어오는 이는 없었다. 성민이 낮게 말했다. 산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전기 모양의 작은 장난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형이 어릴 때 쓰던 거예요. 이걸 보면 형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성우가 장난감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영미도 이런 걸 좋아했지. 어린애 같다고 놀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늦가을의 바람이 가로등 불빛을 흔들고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아. 오히려 깊어질 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잔을 비우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다리는 건 내 몫이니까.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록을 다시 모으고 증언을 찾아내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성우와 정자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래된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세 사람은 술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서로 겹쳤다가 흩어졌다.
마치 남겨진 상처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박정자가 속삭였다. 준호야, 영미야, 성우야, 은지야, 도연아, 우린 아직 여기 있다. 너희를 잊지 않았다.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별빛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다시 불을 지피는 듯했다. 늦가을 바람이 계룡산 입구를 스쳐 지나갔다. 낙엽은 땅 위에 가득 쌓여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렸다. 박정자와 김성호, 이성민, 그리고 은퇴 기자, 한명수가 함께 산길을 올랐다. 한명수는 손에 오래된 취재 수첩을 쥐고 있었다. 이 길이야. 1995년에도 바로 이곳에서 수색이 시작됐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기는 내가 30년 넘게 오간 길이다. 하지만 아직도 낯설구나. 성우가 낙엽을 거두며 길을 열었다. 동생이 이 길을 웃으면서 걸었겠지. 근데 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까? 성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오늘은 새로운 증언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당시 이상한 불빛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 작은 정자에 도착했다. 거기엔 70이 넘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여러분이 찾는 아이들 얘기, 나도 그때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날 밤 나는 이 산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 사람이 들고 다니는 손전등 같지는 않았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빛은 나무 사이에서 흔들렸고 갑자기 번쩍하더니 사라졌어. 그 뒤로는 숲이 이상하게 조용했지. 노인은 눈을 감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성민이 급히 물었다. 혹시 정확한 위치가 기억나십니까? 노인은 손가락으로 산의 북동쪽 능선을 가리켰다. 저쪽 계곡 근처야. 난 그 이후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았어. 정자의 눈이 커졌다. 그쪽은 당시 수색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곳 아닌가. 한명수가 수첩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당시 날씨가 나빠 접근이 어려워 포기했던 구역입니다. 성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30년 동안 그곳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성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바로 공식 수색 요청을 넣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조심해야 해. 그 빛은 그냥 불빛이 아니었어. 산이 사람을 삼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정자의 손에 들린 사진이 날려갈 뻔했다. 그녀는 급히 사진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저기에 있니? 이제야 엄마가 가까워진 걸까?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계곡 쪽으로 향했다. 멀리서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희미한 반짝임이 보였다. 잠깐이었지만 모두는 그것을 똑같이 보았다. 성우가 놀란 듯 말했다. 맞지? 방금 빛이. 성민은 곧장 메모를 꺼내 적었다. 오늘 날짜, 목격자 5. 동일 증언 확보. 한명수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그 방향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울렸다.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제발 이번엔 엄마한테 대답해줘. 내가 거기 있는 거니? 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다시 불었고 나뭇잎은 마치 신호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계룡산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만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려는 듯했다. 깊은 밤 계룡산의 숲은 완전히 잠겨 있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빛은 희미했고 오직 바람의 숨소리만 울렸다.
박준호가 앞장서서 작은 랜턴을 들고 있었다. 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무 기둥을 스치고 지나갔다.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나올 거야. 다들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뒤따르던 김영미가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글을 적었다. 밤은 길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설령 끝이 보이지 않아도 손을 놓지 않겠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최은지는 스케치북에 불빛이 번지는 숲의 윤곽을 빠르게 그려 넣었다.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멈췄다. 연필심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스케치북을 꼭 끌어안았다. 장도연은 어둠 속에서도 장난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거 진짜 무섭다. 우리 귀신이랑 숨바꼭질하는 거 아냐? 그의 말에 억지 웃음이 터졌지만 웃음은 곧 사라졌다. 이성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산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누군가는 기록해야 해.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1995년 10월 21일 계룡산이라고 적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이상한 불빛이 번쩍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강렬했다. 준호가 손을 들며 말했다. 멈춰. 저건 우리가 찾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도연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불빛을 응시했다. 형, 저건 분명 사람 불빛 같아. 구조대일 수도 있잖아.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영미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도연아, 가지마. 느낌이 이상해. 그러나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손을 놓았다. 우리가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다. 불빛은 점점 더 강하게 깜빡였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다 같이 가자. 흩어지지 말고 손을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마. 5명은 서로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온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증거처럼 이어졌다. 숲길은 점점 좁아지고 바닥은 진흙처럼 미끄러웠다. 발자국마다 질퍽거리는 소리가 났다. 불빛은 계속 앞에서 흔들리며 그들을 이끌었다. 영미가 중얼거렸다. 이건 함정 같아. 하지만 동시에 길 같아. 그녀의 말은 모순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울렸다. 갑자기 숲속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다. 여우인지 새인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잠시 멈췄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가야 해. 이게 마지막 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은 불빛을 따라 나아갔다. 멀리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낙엽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영미의 수첩에서 찢겨나온 페이지였다. 산은 우리를 품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사라진다. 바람이 불자 그 종이는 곧 어둠 속으로 흩날려 사라졌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5명의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은 건 흔들리는 나뭇잎과 꺼져가는 불빛의 잔상뿐이었다. 그리고 계룡산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늦가을의 오후 도심 한복판 작은 전시관. 입구에는 하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계룡산 실종 대학생 30주기 추모 전시 기억의 자리.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스케치와 낡은 수첩의 글귀가 조심스레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장 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떨림이 감돌았다. 최은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 전시는 제 사촌 언니 최은지와 그녀와 함께 사라진 친구들의 기록을 모아 꾸렸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비록 작지만 세월을 뚫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작품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다. 은지가 남긴 스케치에는 숲과 바위,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선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다. 한쪽에는 영미의 수첩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작은 노트 속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남아 있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어도 웃음을 잃지 말자. 관람객 중 한 노부인이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다. 저 글씨체 내 손녀가 쓴 글씨랑 참 닮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박정자는 조용히 전시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사진과 기록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성우는 벽에 걸린 동생의 글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의 바람은 내일의 희망이 될까? 그는 그 문장을 손으로 더듬듯 바라보았다. 영미야, 내 목소리가 여기 있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성민은 은지의 스케치 앞에서 조용히 메모를 적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전시장 중앙에는 5명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웃음 가득한 얼굴, 서로 어깨를 감싸 안은 모습. 그 사진 앞에는 작은 촛불이 놓여 있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촛불 앞에 꽃을 두었다. 국화, 장미,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쌓여갔다. 그 향기가 전시장 가득 번졌다. 은주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전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의 존재를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박정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사람들이 널 기억하고 있어. 성우는 어깨를 굽히며 고개를 숙였다. 영미야, 내 글씨는 이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어. 성민은 촛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성우야, 나는 아직 널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너의 이름은 이렇게 남아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전시장의 불빛은 촛불에 의지했다. 촛불은 흔들리며 살아있는 듯 뛰고 있었다. 마치 5 청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전시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같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전시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늦은 밤 작은 방 안. 탁자 위에는 흰 종이와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박정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자는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적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야, 엄마가 또 편지를 쓴다. 내가 떠난 지 벌써 32해가 지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아들이 곁에 앉아 듣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직도 내 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책상 위 노트, 옷장 속 재킷, 주머니 속 연필 그대로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쓸 거라 믿으니까. 정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종이에 닿았다. 그 빛은 마치 대답처럼 종이를 감쌌다. 내가 사라진 날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산에 가서 너를 부르며 버텼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했지만
엄마는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글씨를 이어갔다. 너 없는 하루는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너를 기다리는 하루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가끔은 꿈에서 널 본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다녀왔어라고 말한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내 얼굴을 만진다. 그런데 손끝이 닿기도 전에 꿈은 끝나버린다. 정자는 종이를 꼭 붙들며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늙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단 하나, 너를 기다리는 마음만은 여전히 20살 같단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내가 언제 돌아오든 엄마는 여기에 있다. 비록 몸은 늙어가도 기다림은 늙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 마음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다. 작은 봉투에 넣어 사진 옆에 두었다. 이건 내가 돌아왔을 때 읽어야 한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니까.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봉투를 적셨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마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일도 살아낼 수 있겠지.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며 길게 타올랐다. 그리고 방 안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산허리를 감쌌다. 안개가 흩어지며 능선 위로 빛이 번져왔다. 계룡산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 박정자가 천천히 산 입구를 올랐다. 손에는 아들의 사진과 전날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준호야, 오늘도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에 섞여 멀리 흘러갔다. 김성호가 그 옆에서 발걸음을 맞췄다. 그는 동생의 수첩을 품에 안고 있었다. 영미야, 내 글씨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이성민은 작은 지도와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성우야, 형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무전기를 켜고 산을 향해 주파수를 맞췄다. 잡음 속에서도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최은주의 화구 가방에는 은지가 남긴 스케치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언니, 내가 언니 대신 계속 그릴게. 내가 보던 산, 내가 보던 친구들, 내가 그림으로 남길게. 그녀는 작은 캔버스를 꺼내 새벽빛을 담았다. 장도연의 형은 운동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도연아, 내 발자국은 멈췄지만 널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운동화를 산 아래 돌무더기 위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숲을 밝혀냈다. 안개는 사라지고 길은 조금씩 드러났다. 그 순간 모두의 눈앞에 오래된 흔적 하나가 보였다. 낡은 나무 기둥에 새겨진 글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1995년 10월 21일.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쓰다듬었다. 영미가 이걸 남긴 걸까?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성민은 메모장에 기록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단서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형, 그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마치 웃음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다. 젊은 청춘들의 목소리였다. 야, 빨리 와. 여기 진짜 멋지다. 오늘은 꼭 시로 남겨야겠다. 이 그림 나중에 꼭 보여줄게. 정상에서 소리치자. 짧은 환영처럼 5명의 목소리가 안개 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래,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엄마는 이제 안다. 성우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바라봤다. 영미야, 내 꿈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어갈게. 성민은 무전기를 꽉 쥐고 속삭였다. 성우야, 내가 여전히 내 동생이다. 내 목소리, 내가 지켜낼게. 은주는 스케치북에 다시 선을 그었다. 언니, 이 그림은 이제 끝이 아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장도연의 형은 운동화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길은 계속 이어진다. 해가 떠오르며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라진 청춘들의 웃음을 불러오는 듯했다. 계룡산은 묵묵히 서 있었다. 사라진 5명의 청춘을 품은 채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절망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자리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월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상처 위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나고 있었다. 우린 끝내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노래는 산에 메아리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되며 계룡산 전경을 담았다. 산은 여전히 장엄하게 솟아 있었고 아침 햇살은 능선을 따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위에 글귀가 겹쳐졌다. 사라진 것은 몸뿐, 청춘의 노래는 아직 산에 울리고 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